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장의 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조 건강톡파원 운영입니다. 지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정책을 SNS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조선대 간호학과 학생 13명을 건강톡파원으로 선정하고 동별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들은 보건사업들을 동구의 기존 플랫폼 및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건강톡파원들이 주민들의 건강 서비스 인지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0조 우리 동네 건강마켓입니다. 주민들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동별 건강 요구도 조사 분석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역 자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별 1회 개최를 목표로 주민들의 건강 요구를 반영하여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조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협의회 의장도시로서 사무국 운영을 하며 1년간 국내외 학술위원회 및 KHCP 정기총회 그리고 AFHC 정기총회를 통해 건강도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KHCP 실무자 아카데미를 통해 회원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건강도시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회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조 건강도시 새싹 리더입니다. 어린이가 올바른 건강도시관을 가지고 건강도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 말까지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후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5개소를 선정해 직접 찾아가는 건강도시 어린이 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년기 아동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조 건강도시를 새롭게입니다.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한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으로 모든 정책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1부서 1건강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한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5곳이 주민 건강 요구도 조사 결과가 반영된 마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혼밥 식당 확대, 건강도시 활동단 등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4조
동구형 치매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치매를 극복하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집중 검진 및 통합 돌봄 대상자 우선 검진 등을 통해 치매 안심 네트워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치매 실종 예방 프로젝트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마음건강체험 가치 있는 동행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 등 고위험군 발굴 관리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로 동구 민 마음건강 증진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마음건강 한울타리 구축으로 원스톱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취약 마을의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우울 검진으로 고위험군 발견을 확대하고 자살률 급증에 따른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으로 위기 청년 관리에도 주력하여 마음이 건강한 행복 동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6조 이웃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생활 속으로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AED를 사용해 초기 생존율을 높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안전 편의점 26개소 및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신규 보급하고 내구 연한이 도래한 소모품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교육도 확대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조 마약 공포 탈출 프로젝트입니다.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동구 약사회 마약 대치 운동 본부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후 동구청,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 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홍보 활동 및 캠페인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꽃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271조 찾아가는 동구 체조특파원 15시입니다. 동구 관내 사업장 중 좌식 사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후 시간대 10여 분간 체조를 진행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제작한 영상을 활용 운동 강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 신체 활동 실천 기회를 제공하여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근로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장 내 건강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2조 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원 1, 2동 주민의 건강 요구를 반영하여 소생활권 중심 건강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 독거노인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지표와 수준에 따른 생활터별 건강 동아리를 운영하고 주민 주도형 걷기 및 신체 활동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 관리 및 주민 간 건강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73쪽 동구 동락 건강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생활 습관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눈높이에 맞춘 컬러링북을 활용한 소그룹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한방 및 양방 진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 심쿵심쿵 혈관 튼튼 동네 만들기입니다. 만성질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 행태 개선과 심내 혈관 질환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 중 건강위원회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심내 혈관 질환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 캠페인과
약국, 미용실 등의 건강정보 부착,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터별, 인구 집단별 교육과 주민 건강 동아리 구성 등 심내 혈관 질환 예방 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는 고령층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500명이며 1인당 접종 비용은 백신 구입비를 포함하여 약 10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76조 동구 맘태시 운영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이 의료 목적으로 외출 시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구 관내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약 1,000세대를 대상으로 각 가정당 월 3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빛고울 1번지,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7조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며 전문가 집단인 민관보건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감염병 예방 관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립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281조 숙박업 관광 안전 품질 인증제 실시입니다. 작년 광주 최초로 품질 인증 숙박업소 16개소가 선정되었고 올해는 아시아문화전당권, 무등산권, 지산유원지권 등 동구 3대 관광 권역의 우수 숙박업소를 확대 발굴하고자 합니다. 관광 인증 참여 숙박업 영업주 및 관련 유관 단체들과 협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는 숙박업 발굴 및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조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영세한 공중위생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민간 합동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업주 대상의 위생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조 뷰티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뷰티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뷰티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모색하며 동구만의 자원과 뷰티 산업을 연계하는 힐링 뷰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장축제 기간에 뷰티 트렌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나아가 헤어, 네일, 메이크업, 피부관리업소 등을 충장로 등 구도심 지역으로 창업을 유도하여 뷰티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새로운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84조 음식점 손씻기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식중독 및 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환경이 취약한 일반 음식점 10개소를 대상으로 손씻기 시설 설치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 및 불편 사항을 조사하여 개선하고 지속적인 사업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위생적인 외식 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85쪽 음식점 위생소독관리 지원입니다. 위생 환경이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위해 일반 음식점 2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고를 통해 업소를 모집하고 서류 심사 및 현장 점검 후 위생 소독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속적인 사업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청결한 식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86조 안전한 배달 음식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배달 음식점 내 CCTV를 설치하여 조리 및 포장 과정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배달 음식점의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배달 음식점의 위생 환경 공개는 소비자들의 신뢰도 상승으로 인해 매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영업주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민관 합동 위생 점검 실시로 위생적인 외식 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87조 안심하고 즐기는 외식 문화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식품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맞춤형 대응을 통해 위생 취약업소의 식중독 예방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계절별, 테마별 식품 집중 점검을 통해 국민 다소비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안전한 외식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해 먼저 건강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3조 건강도시를 새롭게 보니까 건강취약적 건강행동 디자인을 설치 적용한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건강취약구역 건강행동 디자인 설치에 100만 원 5회가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그 픽톡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게 간단한 디자인을 이게 어떤 디자인 모형이죠. 그 횡단보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건너지 마십시오 하면 이게 줄 쳐지고 하는 그런 모형을 해서 저희가 이거 픽토그램으로 제작할 건데, 저희가 지난 12월에 주민 건강 토론회, 백인 토론회를 하면서 동별로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주민들이 또 회견 방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토론회 때 나왔던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산수 이동에서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비둘기똥이라든지 개똥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불편을 호소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토론에 나온 동을 위주로 해서 그러면 좀 거기에 주민들이 좀 개똥을 좀 이게 치우고 하는 그런 걸 이게 좀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저희가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놓을 예정이거든요. 또 어떤 데는 버스 종류장에 어떤 좀 더 주민들에게 표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의견들을 토대로 주민의 건강 행동을 유도하고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 동에다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 설치를 해놓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래 할 때마다 그럼 100만 원씩은 아니, 이번에가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돈이 예산서에는 이제 건강취약구역 해가지고 100만 원 5회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궁금했고, 이제 그런데 아직은 이제 해보지 않은 걸 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러면 잘 될 수 있도록 해보시고 5월달 되기 전에 이게 안이 나온다든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 하나는 자료 요청을 하고 하나는 좀 약간의 제안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료 중에 264페이지에 치매 안심 동구해 가지고 안심 경로당, 안심 사랑채, 안심 가맹점, 아파트, 선도단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근데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를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또 267페이지에 마공탈 네. 프로젝트. 네. 요즘에는 연령대도 정말 많이 낮아지고 좀 광범위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요즘엔 심심치 않게 언론이나 뉴스에서나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일상 속에 어찌면
스며들었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고민하면서 마약류 예방교실 운영해가지고요. 대상을 학부모 관련 기관 지원해가지고 동구청, 소방서, 경찰서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학부모랑 동구청은 이해가겠지만 소방서하고 경찰서는 연계 단체로 가서 차라리 여기에 저희 차라리 청년센터나 뭐 이렇게 뭐 연령대를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연령대가 낮아지고 이렇고 저희가 민간 위탁하고 있는 데들 있잖아요. 뭐 청년센터라든지 뭐 청소년 뭐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이제는 이런 데를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그런 예방 교실을 그런 걸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경우는 직능기관에서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와 어떻게 협업하고 연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차라리 저희 동구청에 있는 민간 위탁 단체들 있잖아요. 청년센터, 뭐 청소년인지 문화의 집 이런 데에다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계속 보면은 계속 대상과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또 올바른 자녀 지도를 위한 학부모 마약 예방 교육에서 대상 내용 연계가 약간씩 좀 절충점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를 몇 년 동안 좀 계속 지적을 하려다가 제가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똑같이 이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심도 있는 좀 고민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와 좀 사회에 맞춰가지고 시대에 맞춰서 좀 연령대가 낮아졌으니 거기에서 우리 유관단체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동구청 관할하는 여기 단체들에 좀 여울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마약 공포 탈출은 저희가 마공딸 프로젝트로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올해 마약을 하면서 이게 저희가 키포인트를 뭘로 잡았냐면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고 먹는 마약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마약을 알고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게 마약인지도 모르고 이제 학생들은 아가씨들은 다이어트야, 학생들은 각성제 이런 부분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용이 되고 또 기사화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 직원들도 모르고 마약을 이거를 뭐 구급하는 소방서라든지 경찰분들도 솔직히 마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교육의 역점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동구청과 소방과 경찰서로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는 이제 저희가 중독관리센터가 있어서 학교라든지 그런 유관기관, 저희가 이제 유관기관까지의 교육은 저희가 한번 챙겨볼 건데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은 중독센터에서 마약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학부모님들도 저희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 아이가 무슨 뭘 먹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걸로 하고 있는지 그걸 몰라서 저희가 교육 대상을 학부모로 잡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랬고요. 아까 연계는 지금 소방서와 경찰서가 하는 이런 마약 연계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 계획서에 나온 거는 교육 부분이라서 저희가 소방서랑 경찰서랑 교육 대상으로 넣고요. 우리 위탁기관이라든지 해서 올해도 청년 그쪽은 저희가 청년센터랑 연계해서 교육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 위탁기관의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중독관리센터와 더 긴밀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문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숙 의원입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업체가 재위탁 됐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한 개 업체가 경쟁 업체가 없고 한 개 업체가 네. 이전에도 12년 동안 이렇게 해오다가 이번에도 기존에 해오던 업체가 경쟁 업체가 없어가지고 또 이제 재위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경쟁 업체가 여태까지 없어서 그 업체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통합으로 지원센터라 보니까 뭐 단도박이나 여러 가지 포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우리
센터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분야마다 그 몇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예를 그 들어서 도박, 뭐 게임, 예, 마약,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질의하셨던 그 민간 위탁 기관 이번에 재선정이 됐는데요. 네. 그 한 곳이 들어온 곳은 저희가 민간 위탁 조례에 기존에 민간 위탁을 하는 곳에서 1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 점수에 따라서 80점 이상이면 1회에 한해서 네. 재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민간 위탁 단체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이 재위탁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능력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게 이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관이 민간 위탁기관이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독관리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전체 저희가 기본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게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인터넷, 약물 마약,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회원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회원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170명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이분들에 의한 사료 관리라든지 계속 의료기관 연계라든지 자조 모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 지역 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초, 중고, 대학교,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 사업, 그리고 이동 상담, 교육 등을 저희가 중독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상자 발굴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동에서도 올 수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캠페인 가서 이렇게 설문지, 자가 설문지로도 할 수 있고 의뢰도 오고 경찰에서 의뢰도 온다든지 그렇게 오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의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 연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동구 관내에는 그 마사회가 있기 때문에 네. 중독자가 좀 높게 데이터 보면 네.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그 주변에 또 그 PC방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아직도 드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잘 좀 발굴해서 그분들이 좀 그 중독돼 있는 데서 좀 벗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찾아가는 동구 세조특파원 15시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 여성창작소가 나의 해방 시간 오후 3시 해가지고 그 인근 여성 상인들 3시에 이렇게 요가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15시 오후 3시는 우리가 다 해방되는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요 사업 잘 잡으신 것 같고 혹시 이 좌식 사업장 중심으로 10분씩 해본다고 하셨는데 발굴된 사업장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먼저 동구청을 먼저 실시를 해보고요. 해보고 나서 이제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동구청에 좌식 있어요? 좌식 뭐 사업장? 우리 사무실에 전부 이제 실과를 순회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2회씩 먼저 동구청을 먼저 실시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좌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자리에 앉아서 아니군요. 주로 사무 공간에서만 일하는 것입니다. 좌식이라고 해서는 의자가 아니라 그럼 좌식 사무공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운동이 되지만은 사무실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무공간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시겠다. 되게 좋은 것 같고 꼭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일하다가도 이렇게 스트레칭도 사실 혼자 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이런 게 꾸준히 잘 돼서 정말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좀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네. 그 지원 건강 생활 지원센터 여기는 지원 1, 2동이 이제 아무래도 노령 인구가 많으셔서 여기서 이걸 주로 하는 건가요? 예, 먼저 이거 꾸준히 해오셨던 사업인 거죠. 처음부터 이제 저 지원 건강생활 지원센터 만들 때부터 그 신청을 소그룹으로 하는 그 특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먼저 동구청에서 제일 멀고 보건소 멀고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심쿵심쿵 혈관 튼튼 동네 만들기 대상은 왜 지산 이동에 국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들이 이제 그 원래 이제 저희들이 건강 요구도 조사해가지고 제일 그 만성질환에서 몇 군데가 지원 이동이었거든요. 지산 이동. 예, 지원 이동이었습니다. 먼저. 지원 이동이요? 네. 네. 근데 이제 지원 이동은 이제 지원 건강생활 지원센터에서 만성질환 팀에서 이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해주니까 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안 좋은 동이 지산 이동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산 이동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일 만성 질환이 그 낮은 동은 어디예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기 273쪽 보면 건강 경로당 운영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경로당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예산도 좀 좁고 이제 진료 가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다는 못 돌시겠지만 올해도 좀 더 한 군데라도 더 갈 수 있게 어르신들이 엄청 우리는 왜 안 오지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실버 구급함이 경로당에서 민원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잘 대처해 주셨고 역시나 이번에도 이제 실버 구급함 배부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좋고요. 이 실버 구급함을 이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품목이 있어서 그것만 많이 뽑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 빠진 부분은 하나 좀 조금 여유분 하나라도 줄 수 있으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누락된 데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조치하겠습니다. 만족도가 높고 하니까 지금처럼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근데 예산서를 봤더니 작년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역사회 대학생들이 실습을 오면 오리엔테이션 간식비가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 3, 4천 원이 측정이 되는데 작년에도 여기 너무 조금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우리 쪽에 와서 일을 이제 우리 첫 인상인데 물론 2,000원으로 얼마나 이제 중고등학생 간식비도 2,000원으로는 좀 약할 것 같은데 400명을 잡으시면서 2,000원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첫 이미지인데 2,000원으로 간식을 잡으면 좀 너무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를 조금.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잡았을 건데 학생들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이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적정한 선으로 조금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르경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선아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요. 저희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었어요. 근데 저기 이제 외식 문화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집단 급식소에 관련된 이거 있잖아요. 근데 행감 때도 죄송합니다. 행감 때도 했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렇게 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유통기한이 넘거나 이런 데가 한 번만 걸리는 게 아니라 두세 번이 걸리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주의 조치 이 교육으로만 이렇게 끝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식중독 같은 경우는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진행이 좀
되고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횟수만 늘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만 이게 뭐야 구전으로서 교육만 진행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뭐 2회 이상이라든지 3회 이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교육을 뭐 몇 시간 이수해야 된다든지 좀 이런 강력한 교육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페이지 284페이지에 손을 비비삼 요 사업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후위기 시대에 사실은 그 물티슈 같은 것도 사용을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데 그 식당 내 음식 조리 전, 음식 먹기 전 이렇게 종사자분들이나 우리 고객들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수대 설치 지원 사업인 건데 이제 1,000만 원 정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하시는 건데 이거 좀 올해는 10개소더라도 이거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구 관내에 있는 일반 음식점들은 저희들도 사실 인근에 식당 가면 다 이제 물티슈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이런 걸 좀 자제하고 눈에 보여야 좀 씻기도 합니다. 뭐 화장실 가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개수대를 마련해 놓으면 손을 씻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행정에서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사업은 좀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1년 해보고요. 또 좋다면 계속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286페이지 안전한 배달 음식 이용 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CCTV 설치가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음식점이 562개소인데 이게 동구에 포함된 거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 두드리 맵에 주방 공개 CCTV 영상 송출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배달을 시켜 먹을 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대기업의 대다수 이제 곁들여서 이제 시키잖아요. 배달을 주문을 하는데 과연 이 두드림에 들어가서 앱을 설치해가지고 과연 소비자가 이거를 CCTV를 보면서 할까라는 그런 실효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까지 혹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민은 해보셨어요? 예, 지금 작년에는 네. 아시다시피 QR 코드로 해서 네. 스티커를 붙이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조리를 하고 네. 업장에서 나갈 때 소비자까지 전달될 때의 어떤 완전을 확보하기 위한 QR 코드로 해서 스티커 부착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는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조리 과정입니다. 식자재를 보관하고 손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리를 해서 이게 소비자에게 가는지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게 확보가 안 됐습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달 전문 음점이 새로 생겼습니다. 일반 음점 속에. 일종의 기존의 일반 음점은 전부 다 주방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 홀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내부가 볼 수 있게 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 배달 전문 업체는 말 그대로 깜깜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금 소비자는 그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봐야 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자는 갖춰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드림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여러 방향으로 처음 그 설치 비용이나 그 다음에 운영비가 싸는 그런 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주문하고 제가 시킨 음식이 어떻게 조리가 되고 어떤 손을 걸쳐서 저희한테 오는지를 네. 투명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이렇게 좀 CCTV나 이런 걸 설치하고자 합니다. 좋은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배달 전문 업체에서 저항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동구에서 이 CCTV를 설치를 했을 때 다양하게 뭐 여기 보니까 뭐 SNS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겠다. 이것도 굉장히 또 마케팅 홍보 기법 중에 하나이겠죠. 예, 예. 청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준다는 것은 이거 말고도 혹시 배달 음식 전문점의 CCTV 확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원이 또 있습니까? 이를테면 뭐 현판을 설치를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건 실상 영업자가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식품위생법에 개방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지금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혹시 그 의원님께서도 이게 아신가 모르겠습니다. 60개 치킨이라는 네.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런 걸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알아보니까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죠? 요 지금 업자들한테 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이 너무 늦었다. 저희도 지금이라도 해서 지금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는 스스로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영세소업자는 저희들이 홍보 위주로 하랍니다. 이런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그 KT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토스트캠이라고 지금 60개 치킨 하고 있는데 이건 비용도 싸고 운영비도 싸더라고요. 이런 분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시스템을 스스로 갖출 수 있게끔 그래서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네.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도 저희 법에 또 있기 때문에 해서 좀 투명하게 저희들 배달 음식도 자유롭게 좀 먹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해서 지금 올해 지금 최초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전문 업체에 있어서 이제 방문을 하는 또 고객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방문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안에 주방을 볼 수 있게끔 앞에 현판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것까지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여러 가지 다각적 방면으로 좀 고민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조금 위생업소랑 더 연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여기가 두드림이 나왔기 때문에 두드림 앱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이 영세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또 이제 배달비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자리 경제과와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위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달비 경감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두드림에 함께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건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